작업 1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기본 작업 2부터 이제 문제를 보시면서 내용을 처리를 하시는 건데, A1부터 G1까지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니까 여기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 보는 장소에서는 화면이 이렇게 조그맣다 그랬죠. 그래서 실기 연습하실 때는 화면을 조그맣게 놓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여기를 잘 안 나오게. 여기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누르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틀리잖아요. 아이콘만 보이니까. 또 시험 보러 가면 이걸 못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병합하고 아이콘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궁서체, 얘는 쓰라 그랬죠. 그래서 궁서체 하시고, 크기가 17, 얘도 없으니까 쓰고 꼭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굵게, 밑줄은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하나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B3에서 C3 병합, 그 다음에 D3에서 병합, 여기도 병합, 이렇게 세 군데를 연달아 병합하고, 이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병합하셔야겠네요. 왜냐하면 굴림체 12 파랑 배경 노랑까지 들어가니까 병합을 하는 부분들을 컨트롤 키 누르고 범위를 잡고 병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을 굴림체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크기가 12, 그러니까 크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색 파랑이니까 여기서 파랑 넣어주시고, 채우기색 노랑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5에서 G10까지 이 전체죠. 숫자 뒤에 명을 추가하라는데, 숫자 뒤에 명을 넣을 때 특별한 형식이 없으면 G/이 표준을 쓰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53.4 소수점 자리가 하나 지정이 된단 말이에요. 소수점 자리 하나가. 그래서 그 소수점 자리 하나를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1번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 0.0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0을 하나 지우고 명하고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소수점 한 자리를 같이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샵.0도 돼요. 샵.0도. 그래서 확인하시게 되면 전부 소수점 한 자리가 들어가면서 명이 채워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10 여기 맨 밑에죠. 여기에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학생 수 메모 삽입하고 모두 표시하고 자동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뭐예요? 메모 삽입.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로 지워달라 해서 이 내용들을 깨끗이 다 지우시고, 초등학교 교원당 최고 띄면 안 되죠. 학생 한 칸 띄고 수.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그 자동 크기 작업할 땐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라 그랬어요.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에 들어가서 맞춤 탭에 자동 크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누르는 게 아니라 B10셀에서 메모 표시를 눌러주시는 거죠. 그럼 메모가 항상 이렇게 다른 데를 클릭해도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3에서 G10 범위 잡고 테두리, 모든 테두리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의 2점씩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부분 있으면 그냥 건너뛰고 나머지 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안 되는 거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 기본 작업 3은 조건부 수식이네요. 조건부 서식 들어갈 때는 제목행을 절대 범위 잡지 말라 그랬습니다. 강원대에서부터 범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조건부 수식 여기 있네요.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수식을 이용하여, 주어진 조건은 첫 번째 줄만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총합이 60 이상 이거나예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이거나로 묶이니까 얘는 OR라는 함수를 쓰셔야 되겠죠. OR.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총합이
하고 F4번 키 두 번 눌러서 달러 I4로 만들어 주시고 크거나 같다 60.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정원, 여기 정원이죠. 정원하고 비사가 나오면 F4번 키 두 번 눌러서 달러 비사.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 열고정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열고정.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 제목행위 범위에서 제외되고 내가 선택하는 값이 열고정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리고 크거나 같다 100 하고 가로 닫고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 색이 파랑입니다. 파랑.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이 굵게 하고 확인해 주시면 그 조건에 맞는 부분들이 파란색의 굵게가 들어가요. 그리고 조건부 서식을 했는데 잘못됐으면 또 만드시지 마시고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에 가서 여기 범위를 다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수식을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식에 들어가서 서식 수정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새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한번 하시고 나면. 그리고 바로 계산 작업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왜냐하면 어떤 분이 분석 작업을 기본 작업 3 작업을 하고 계산 작업을 딱 봤더니 문제가 쉬워. 그러니까 손을 대다가 그냥 나왔대. 계산 작업 풀다가 안 풀리면 그냥 계속 그것만 자꾸 하게 되니까요. 자, 분석 작업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봤더니 시나리오네요.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입력의 변동셀에 갖다 놓고 시나리오 작업을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름 정의를 먼저 합니다. 자, 여기 보면 C13 환율이죠. 이거 오타 나면 안 돼요. 환율. 그 다음에 F11은 이익금의 합계 하시고 꼭 엔터 치시고 환율이 변하는 거에 따라 이익금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입력의 변동값이잖아요. 여기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의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추가한 다음에 첫 번째 이름이 뭐예요? 환율 인상.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꼭 변경될 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C13에 있는 1100원이 변하는 거잖아요. 얘가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1200원 하시고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가 환율 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 1000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만든 시나리오가 없으면 확인으로 나오시고 요약을 눌러서 변경된 셀에 의해 나올 수 있는 결과값 셀을 선택해 달라 그랬죠. 결과값은 F11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 내용을 보셔야 돼요.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 작업을 시트 바로 뒤라 그랬어요. 앞이 아니라 항상 앞이라 그랬었잖아요. 한 9번은 앞인데 한 번은 뒤로 갖다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트를. 요 작업을 안 하면 얘도 빵점이에요. 그냥. 그리고 시나리오 작업을 했는데 이름이 잘못됐거나 시나리오 이름을 잘못 썼든지 또는 그 변경값을 잘못 썼을 때는 시트를 그냥 삭제하시고 분석 작업 1에 들어가서 이름이 잘못됐으면 수식의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해당되는 이름을 선택하고 이름 변경, 위치 변경 해주셔야 돼요. 선택하고 이름 바꾸고 위치 바꾸시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가 잘못됐으면 시나리오 다시 들어가시면 그 결과 시트가 삭제됐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시나리오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여기서 환율 인상 편집 이름과 변경셀 잡아주시고 값 바꿔주시고 확인. 두 번째 편집 들어가서 또 이름과 변경셀과 값 바꿔주시고 확인. 결과셀을 잘못 지정했으면 바로 그냥 요약 들어가서 결과셀만 다시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하면 다시 시나리오가 앞에 들어간다고요. 이 앞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빼주는 작업.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트 앞이냐 뒤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시나리오 요약이 분석 작업 1 앞에 생긴 거란 말이에요. 얘를 뒤로 옮겨주시게 옮기다 보면 삼각형이 나와요.
그 3기억항을 분석작업 1 뒤에다 놓고 손을 놓으시면 시트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석작업 2는 부분합이네요. 미용 실용 아트 강좌에서 강좌별로 과정별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과 최대값이 과정별로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과 최대값이 나타나는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과정은 내림차순 정렬하세요. 정렬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무난하게 여기서 내림차순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시읒 기억. 얘를 해주셔도 되는데 이게 만약 붙어 있거나 뭐 다른 거하고 통합이 돼 있으면 정렬이 안 되니까 명령을 되도록이면 쓰라 그랬죠. 범위 잡고 그래서 과정 내림차순 확인하시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부분합을 들어가셔서 첫 번째가 뭘로 묶여 있느냐, 뭘로 정렬이 됐느냐, 그러니까 과정이잖아요. 과정 선택하시고 첫 번째가 뭐 해달라 했습니까? 평균 선택하시고 모집 인원과 수강료의 평균이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부분합을 들어가는데 얘는 최대값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부분합을 할 땐 꼭 새로운 값 대치를 풀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얘를 풀고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두 개의 부분합이 나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와 분석작업 1과 분석작업 2를 10점짜리이기 때문에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고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매크로는 하나에 5점짜리가 2개가 나오는 거예요. 2개. 자, 매크로 작업 시트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문서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B14에서 밑에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I14까지. J14가 아니에요. 요런 걸 실수하시면 안 돼요. I14까지 범위 잡으시고 합계를 사용하는 매크로를 하라 그랬죠. 그러면 매크로 작업은 되도록 A1에서 작업하시고 개발 도구를 불러내셔야 된다 그랬죠. 오피스 단추에서 엑셀 옵션에 들어가서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을 체크해서 나오게 해주시고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을 하는데 그 이름이 합계죠. 합계로 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범위를 잡고 그 썸이라는 함수를 쓰지 마시고 여기 수식에 보면 자동 합계가 있잖아요. 얘를 눌러주면 이 범위에 위에 있는 값들의 합계를 자동으로 그냥 구해져요. 시그마. 그럼 이제 썸한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범위 푸시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물론 여기서 썸을 해갖고 쭉 합계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록 중지를 한 다음에 도형을 그리라 그랬는데 도형을 L7에서 L7 7이죠 여기 L7에서 어디죠? L4에서 5네요. L4에서 5에 도형을 그리라 했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입니다. 합계를 입력하고란 말이 있어요.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Alt 키를 눌러서 그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합계를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합계를 눌러주시면 되죠. 두 번째 매크로는 J4에서 J14까지 여기까지네요. 비율을 계산하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비율 매크로인데 비율은 수식이 들어가네요. 총원 나누기 정원 곱하기 100 한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A1포인트에 놓으시고 개발도구 매크로 기록 들어가셔서 매크로의 이름이 비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비율 값을 구해야죠. 뭐 그대로 써주시면 되잖아요. 총합 나누기 정원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곱하기 100 그리고 엔터 치면 얘가 83이 나왔잖아요. 소수점 몇째 자리까지요? 둘째 자리까지잖아요. 그리고 소수점 자리 늘림이 있잖아요. 얘를 하나 둘 이렇게 늘려주시고 그대로 채워주시고 범위 푸시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한 다음에 도형을 그리셔야 돼요. 자, 도형은 십자형이고 7에서 8까지 십자형 도형 텍스트 비율 삽입 도형
그 다음에 십자형이 여기 있죠. Alt 키를 누르고 그리시고 여기에다 뭐라고 쓰라 그랬냐면 비율이라고 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매크로 지정 비율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 글씨가 약간 잘려 보이는 경우에는 여기 노란 점을 약간 이렇게 빼가지고 이 십자 모형을 좀 조그맣게 만드시면 돼요. 근데 그냥 놔둬도 감점은 아닐 거고요. 검토를 할 때는 클릭해서 이렇게 셀 포인트가 이동되는구나. 그냥 넘어가시란 말이에요. 굳이 뭐 얘를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렇게 확인하다가 사고 내지 마시고요. 특히 계산된 작업은 지우시면 되는데 서식, 모양을 낸 건 지우면 안 된다 했어요. 서식을 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작업이 이제 차트 작업이죠. 자, 차트의 종류를 표시가 있는 꺾은 선. 그러면 차트 영역에서 차트 종류 변경 꺾은 선. 모건 스탠리 계열이 지금 없잖아요. 얘가 없는데 얘를 추가를 했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차트에 복사해서 그냥 붙이시라고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차트의 제목. 레이아웃의 차트 제목 차트 위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이 나오면 홈에서 궁서체. 그 다음에 굵게 돼 있네요. 크기 12. 12는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수식 입력줄에다 내용을 쓰시면 되죠. 한국 성장률 전망과 실적하고 내용 쓰시고, 그 다음에 세로 갑축 제목. 여기에 세로축에 지금 제목이 없어요. 그럼 레이아웃에 축 제목, 기본 세로축 제목이 가로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단위 퍼센트를 넣으시면 되죠. 단위 퍼센트.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주단위. 축에 들어가 있는 값들의 단위가 1씩 증가가 됐다고요. 이게 주단위거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들어가셔서 주단위 여기 자동을 푸시고 1.0을 2로 바꿔주시면 주단위가 2씩이 되는 거고요. USB 계열, UBS 계열 빨간색이네요. 여기에 값을 넣어달라 그랬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값을 넣는 건 데이터 레이블 추가잖아요. 그럼 레이블이 그대로 옆으로 다 들어왔고요. 차트 영역에서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를 넣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작업을 하는 게 통상 20분 안쪽에 들어오신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하고 계산 작업하고 입력하는 걸 20분 정도 보시면 되는데, 함수까지 다 한다 해도 뭐 빠르신 분들은 한 30분이면 이제 끝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산 작업을 보면 1번에 추주 레프트, 2번에 if and or와 3번에 if error. 지금 if error 같은 게 그 추가된 새로운 함수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count if s.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count if s. 지금 3번과 4번이 2007에 추가된 함수들이 좀 나온 거예요. 추가된 함수들이. 그리고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if하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 푸세요. 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만만한 문제부터 푸세요. 만만한 문제부터. 근데 저는 이제 1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접수 번호의 왼쪽에 첫 글자가 첫 번째 숫자 1이면 인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면 전문으로 표시를 하세요. 이렇게 1이면 뭐하고 2면 뭐하고 하는 게 추주함수라 그랬고요. 추주함수は이제 왼쪽에서 첫 글자를 하나 뽑아야 되니까 레프트를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두 개가 나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어느 걸 먼저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추주함수가 최종적으로 찍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프트는 인덱스 넘버로 사용되는 거죠. 선택 번호. 그래서 레프트를 먼저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죠. 는 레프트 하시고 접수 번호에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얘를 쭉 채워보면 오케이, 여기 4가 나왔네 하고 확인하시고 추주를 들어가는데, 추주 함수는 마법사를 쓰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마법사 들어가서 값이 1일 때 인문 탭, 그 다음에 자연 탭, 그 다음에 예체능 탭, 그 다음에 전문이죠. 그럼 얘가 앞뒤로 따옴표를 자동으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키보드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얘를 쭉 채워주시면 예체능 인문 전문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이제 그 if, and, or 함수를 사용하고 되어 있는 형태에서 그 전에 나왔던 거는 항상 뭐 if, and면 and, or하면 or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얘는 and와 or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조건을 보면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 이게 조건 1이에요. 이고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and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논술 점수 6점 이상 얘하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and로 묶이는 거예요. 근데 내신 점수 나의 동그라미 하시고 나가 이게 뭐예요? 또는 이런 의미잖아요. 거나. 그러니까 얘가 오화예요. 그러니까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가 오화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400점 이상이면 이 이면 앞이 항상 다 조건이에요. 이면이 참이란 얘기죠.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전형 결과를 표시하세요. 그러면 얘는 and에 의해서 첫 번째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논술 점수가 60점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 두 개는 오화로 묶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점수가 400점 이상이에요 라는 조건 2와 수능 점수가 400점 이상이에요 라는 세 번째 조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나면 이 풍선 도움말이 나와 있다는 건 아직 함수가 마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를 하나를 더 닫으면 이때 풍선 도움말이 없어져요. 이게 함수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면 true, false가 나오죠. 항상 if문은 얘를 먼저 하셔야 돼요. true, false. 그 다음에 얘를 봤을 때는 조건을 다 만족하죠. 얘를 봤을 때는 얘는 만족이 됐는데 얘가 400보다 작고 얘가 400보다 작으니까 왜 true가 됐죠? 아, 여기를 300을 썼군요. 아, 이런. 이렇게 true, false를 하시고 true, false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씩만이라도. 그래야지 얘가 틀린 부분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오류를 발생한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여기가 둘 다 true가 됐으니까는 결과가 true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상이 없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if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참일 때 합격 아니면 공백을 눌러야죠. 그래서 지금 if문 같은 경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순서가 글씨 되게 크게 해놨구나. 지금 2번 같은 경우인데 if문이 나왔을 때는 작업하는 순서를 항상 최소한 둘 이상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예를 먼저 하셔야 돼요. if문에 의해서 참과 거짓의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꼭 하셔야 돼요. 참과 거짓이 나오는 true, false가 나오는 작업을 꼭 먼저 하시고 그리고 if 추가한 다음에 참일 때 할 거와 거짓일 때 할 거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1번 문제가 나온 거에서는 얘도 두 단계로 나눠서 작업을 해달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레프트를 해서 왼쪽에서 하나를 뽑는 작업을 추주함수의 인덱스 넘버로 뽑아서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주를 사용하시면서 얘는 마법사를 쓰세요. 다 마법사를 쓰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키보드 작업을 좀 해달라 그랬고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HLOOKUP과 if 에라를 써달라 그랬어요. 예금 수익률을 참조하여 예금의 종류에 따른 공제 금액을 구하고 단 예금별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예금 종류이면 공제 금액의 예금 종류 오류.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했는데 에러 메시지들이 나와요.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그 에러 메시지 대신할 내용을 써달라는 게 if 에러예요. if 에러. 자, 그러면 여기에서
H 룩업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장마 저축부터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에 그 값들에 해당되는 이율, 수익률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뽑을 거예요. 가로로 찾자. 그래서 H 룩업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 장미저축, 이게 이제 오류가 나는 건데, 장미저축이 이제 입력이 오류가 되는 거죠. 처음에 내가 알고 싶은 값은 연금저축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공제금액이 얼마지? 그러면 예금액 곱하기 연금저축은 여기서 18.7%를 곱해줘서 공제금액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식을 쓰는데 는 예금액 곱하기 연금저축에 따른 수익률을 뽑아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H 룩업을 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 룩업을 선택을 하시면 첫 번째는 알고 싶은 값, 두 번째는 찾아서 뽑을 범위. 얘는 항상 뭐라 했어요? 절대 주소를 쓰시고, 지금 잡은 범위에서 몇 행에서 뽑아요? 2행에서 뽑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뽑아야 돼요? 유사일치를 뽑아야 돼요? 얘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뽑아주셔야 돼요. 유사일치를 쓸 경우에는 찾는 값들이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일치를 선택을 해주시고 엔터. 자, 지금 제가 가로를 안 닫고 엔터를 친 거예요. 컴퓨터가 오류가 있어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변경할까요? 하고 얘가 뒤에 알아서 가로를 놓아줘요. 괜히 아니요 하지 마시고 예 하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쭉 채웠더니 여기 오류가 났단 말이에요. 장미저축이라는 걸 여기서 못 찾았어요. 못 찾겠다. n/a 에러입니다. 이 n/에러 대신에 뭐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if 에러. 뭐라고 넣어달라냐면 첫 번째는 값이 제대로 나오면 그 값을 찍고, 오류가 나왔을 때 오류 대신에 예금 종류 오류라고 메시지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게 if 에러 명령입니다. if 에러. 그리고 내용을 누르시고 얘를 쭉 다시 채워주시면 여기에 n/에러는 에러가 난 메시지 대신에 예금이라고 썼네. 또 기껏 쓰고 나서 빵점 내는 거예요. 오타가 나도. 그래도 얘가 발견됐으니 다행이지, 발견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 난 잘 풀었어 하고 나오는데 틀리는 거예요. 오타 절대 내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if 에러와 H 룩업 정리들 좀 하고 계셨죠? 그래서 얘는 if 에러라는 값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H 룩업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시고, false 대신에 0을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H 룩업의 첫 번째 값, 이제는 안 적어드려도 되겠죠? 요 위에다가 제가 막 썼잖아요. 이제는 안 써도 되겠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싫어요. 안 적을 거예요. 여기는 알고 싶은 값. 여기는 찾아서 뽑을 범위인데 뭐예요? 절대주소. 그 다음에 2는 이 범위에서 뽑을 행을 지정하는 거예요. 0은 똑같은 값을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if 에러는 수식이 들어갔거나 어떤 값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이 값을 찍어요. 찍는데 에러가 나면 그 에러 메시지 대신에 예금 종류 오류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if 에러가 이제 추가된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네, 4번 문제도 이제 count if가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조건이 하나일 때예요. 근데 얘는 지금 조건이 몇 개냐 그러면 2개예요. 2학년. 그 다음에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 조건이 2개예요. 학년이 2학년. 평가 점수가 400점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세요. 학생 수 뒤에는 명을 포함하시어 and 연산자 쓰시면 되는데 if, count if s, count a. count a는 비어있지 않은 세례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 관련이 없고요. count if가 조건에 맞는 개수인데 얘는 조건이 하나일 때예요. 근데 첫 번째 count if s가 붙었죠. 이건 조건이 여러 개일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4번 문제는 학년이 여기 있죠. 학년이. 그 다음에 평가 점수가 여기 있죠. 이게 조건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하나,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는 2학년일 때 여기는 400점 이상일 때 쓰는 거죠. 그래서 count if s를 쓰셔야 돼요. 조건이 몇 개? 한 개 이상일 때는 count if s. 그리고 첫 번째 범위를 잡고 여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예요? 2. 숫자 2는 따옴표를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 두 번째 범위는 평가 점수잖아요. 이 범위에서 크거나 같다 얼마야? 400. 따옴표 닫고 닫고 이 뒤에다가 and 연산자로 명하고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count if가 새로 나온 문제로 이제 추가된 거예요. count if s가. 그래서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그다음에 결합 연산자에 의해서 명을 넣어주시는 형태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면 if 랭크 함수인데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1등부터 3위까지는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지금 5번 문제는 등수를 구해서 이 등수가 1등부터 3등 사이에 있으면 걔들은 등수를 찍어주고 우수사원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if문이 나왔어요. if문은 항상 참거짓을 먼저 하라 그랬죠. 그래서 등수를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해서 판매 금액에 따른 등수를 구하니까 첫 번째 판매 금액 C29에 있는 값이 몇 등이지? 그리고 나머지가 등수를 비교할 범위고 얘도 항상 뭐라 그랬어요? 절대 주소. 그 다음에 큰 수의 1등을 구하는 게 내림차순, 작은 수의 1등을 구하는 게 오름차순이에요. 근데 여기는 판매 금액이 많은 사람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내림차순이잖아요. 큰 수의 1등을 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등수를 쫙 구해서 if문을 사용하려면 true, false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등수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1등, 2등, 3등이잖아요. 그 값들을 찾으시는 거죠. true, false를. 그래서 true가 나온 얘네들을 뭐라고 써주라고요? 우수사원으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콤마 따옴표 우수사원 따옴표 공백 하시고 맨 밑에다 있네요. 위로 채워주시면 되죠. 자, 요런 형태의 if문이 나오면 항상 if문은 여러분들이 뭐를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 얘는 작업을 사실은 3번 정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등수를 정확하게 작업을 하셔서 등수가 나왔나 안 나왔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if문이 나왔으니까는 true, false를 나오는 작업을 먼저 해주시라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if 추가하셔서 내용을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